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의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균형 발전 전략을 발표했죠. 박 시장은 3선 임기 들어서 강북뿐만 아니라 여의도와 용산 등 강남을 제외한 서울 곳곳에 대한 개발 구상을 밝혔는데요. 대형 개발을 지향하던 박 시장의 태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부동산 시장도 지난해보다 더욱 들썩이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부의 김현희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강북 투자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가장 또 많이 얘기가 되고 관심이 됐던 게 경전철 아닐까 싶어서요.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주 강북 옥탑방 한 달 살이를 끝내고 나서 직접 서울 균형 발전 전략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전철, 그러니까 도시철도 사업인데요. 그동안은 민자 사업으로 좀 계획이 됐다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좀 사업 추진이 좀 지연됐던 것들을 시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한 겁니다. 이 대상 노선은 강북 지역의 면목선, 또 우이신설 연장선, 그리고 강서 쪽의 목동선과 난곡선 등 4개인데요. 2022년 이내로 착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 4개 사업의 사업비는 2조 8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됐습니다. 여기 사업만 2조 8천억 원인데 이게 서울시가 감당이 가능한 건지 예상 확보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런 문제가 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1조 원 규모의 균형발전 특별회계 기금을 좀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예. 이런 기금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등의 시설 확충에 쓰입니다. 결국에 교통이나 주택 사업에는 별도의 재원을 좀 투입을 해야 되는데요. 경전철 사업은 현재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재정 조달 방법 등을 연구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르면 올해 10월 또 연말에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좀 담을 계획인데요. 예. 서울시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기존의 민자 방식으로 좀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도 서울시의 재정이 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 사업으로 좀 전환을 하더라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민간 자본이 빠진 부분을 채워야 하잖아요. 예. 이 부분에 국가 재정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 정부하고 협의가 좀 이뤄져야 되겠죠. 일단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은 국토부와는 어느 정도 교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문제는 시장에서 경전철의 사업성을 좀 낮게 봤다는 점입니다. 국내는 물론 외국 사례를 좀 살펴봤더라도 흑자를 내는 경전철 노선이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높은 사업비를 들여서 경전철을 짓고도 운영 수입이 낮아서 계속 재정을 좀 투입해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청량리하고 신내를 잇는 면목선의 경우에는요. 9.1km 구간에 사업비는 총 8,9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됐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국비가 900억이 넘게 들어가고 또 시비도 4천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민간 자본이 4천억 원 정도만 들어가는 사업이면 되는데 이것도 2011년에 제안 공고를 내고 나서 지금 7년이 넘도록 적격성을 갖춘 그런 사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는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재정 투입 계획을 좀 신중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한 달 동안에 옥탑방 생활하고 뭔가 굉장히 세게 푸시라는 느낌이거든요. 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걸 더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을까 하면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지금 경전철 사업지 인근의 집값이 좀 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좀 내놓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요. 그야말로 호재, 그러니까 대규모 개발 사업 위주로 좀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예가 여의도와 용산이죠. 앞서서 싱가포르에서 박원순 시장이 통째 개발을 언급하고 나서부터는 여파가 굉장히 좀 컸습니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호가가 2, 3억 원씩 올랐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때문에 부동산 안정을 지금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중앙 정부가 진화에 좀 나섰죠.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의견 충돌이 좀 일어난 셈인데도 박원순 시장의 개발 의지는 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시장 고유의 권한이다라고까지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여의도와 용산뿐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외 다른 지역들은 집값이 좀 떨어진 곳도 많기 때문에 양극화 문제가 더욱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좀 올랐는지 보실까요?
서울이 평균 4.71%, 지난해 같은 기간의 상승률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그동안 집값을 좀 이끌어왔던 강남 4구가 있잖아요. 평균 5.65% 올랐는데요. 이 외에 용산구나 마포구, 동작구, 중구 등등 보시면은 서울 곳곳에서 강남 평균보다 훨씬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또 노원이나 강북이나 은평 같이 좀 서울 외곽이다라고 여겨졌던 지역에서도 지난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많게는 2배 가까이 집값 상승률이 오른 곳도 있거든요. 예.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박원순 시장하고 함께 강남의 집값 잡기를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좀 내세웠잖아요. 예. 그래서 강남은 잡으면서 박원순 시장의 이번 발표가 오름세를 탄 비강남권의 집값에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격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특별회계 재원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1조 원 규모인데 이게 주로 강남 등에서 거둔 개발이익 환수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간에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고요. 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서울시와 국토부가 현재 여의도와 용산 개발 가지고 약간 부딪히고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 얘기를 해준 것처럼 경전철 사업을 하려면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와는 좀 별개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사업비 이렇게 마련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도 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까는데 예를 들어서 1km당 700억, 800억 원 정도가 좀 들어간다고 해요. 굉장히 근데 1km만 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철도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시와 국토부 간에 합의가 좀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또 어디서 어떻게 또 재원을 마련하게 될지 그리고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문제나 갈등도 어떻게 좀 귀결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